백발백중 윤관욱입니다의 윤관욱입니다. 이 도로교통 안전은 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이 재산이 달린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안전 분야가 확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인데요. 이 자세한 말씀 직접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983년부터 30년 넘게 이 경찰청에 몸을 담으셨었고요.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장까지 역임하셨다가 올 초에 이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조직 문화도 다르고 또 생활 패턴도 바뀌면서 일상에도 이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셨겠어요.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교통 관련 업무를 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질감 또 그런 건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찰 재직 시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공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있을 때는 교통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숲을 봤다면은 공단에서는 교통 안전 분야라는 나무만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숲을 보셨다가 이제 나무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취임하신 지 벌써 10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취임 이후에 우리 공단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혁신을 해오셨는지요? 글쎄요, 모든 일은 우선 사람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약간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떤 밥 한 끼 소통이라는 말로 전 직원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어가면서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우리 조직 내의 어떤 밑에서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련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많은 지금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그 경찰청장으로 계실 때도 이 많은 그 직원들을 거의 팀 또 계단위로 매일 만나시면서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역시 이 밥 한 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혁신의 동력을 끌어내는 그런 노하우를 발휘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죠. 많은 국민들은 이 도로교통공단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각 지역의 교통공사 이렇게 이름이 좀 엇비슷해서 헷갈려 하거든요. 이 기회에 이들 국가공기업과 또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다르고 각기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면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경영하거나 또는 법인을 설립하러 경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천에서 수도사업본부라든가, 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도로교통공단이나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가 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입니다. 두 차이는 우리 도로교통공단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어떤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의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활동을 하는, 그리고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운전면허를 관리한다든가 교통기술 연구 개발 등 교통에 필요한 안전 업무 전반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면은 반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라든가 자동차 연구 등 어떤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쉽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TVN 한국교통방송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통방송 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지요? TVN 한국교통방송은 11개 FM 방송을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교통 전문 방송입니다. TVN 교통방송은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또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셨어요. 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이 고위 경찰관 출신으로서 이런 소식 접하시면서 아무래도 좀 속상하신 측면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커다란 그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아주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도로교통공단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인데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이사장으로서의 무거운 그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음주운전을 2번만 하면 면허를 취소시키자 이런 쪽으로 개정이 좀 추진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삼진 아웃제보다는 훨씬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삼진 아웃보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게 많이 그 음주운전 감소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면 절대로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국민적 의식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적 의식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예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도 면허를 취소하자, 이를테면 원 스트라이크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거군요. 이번에 또 그 혈중 알코올 농도도 이 기준이 한창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늘면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단순 기준 수치를 강화하고 현행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의 수치로, 그러니까 술 한두 잔 먹었어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인식을 없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아예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마라 이런 취지겠죠. 네, 그런 취지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도로교통공단이 시행 중인 음주운전 안전교육, 이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음주운전은 또 특징이 뭐냐면 재범률이 좀 높아요. 재범률이 높다. 예, 예. 한 44%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 범죄, 특히 이제 우리가 강력 범죄로 보는 살인, 강도라든가 아니면 폭력, 절도 같은 경우가 14%밖에 안 돼요. 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적발 횟수에 따라서 음주 1회 반, 또 음주 2회 반, 3회 반 이렇게 구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교육생별 특성을 반영해서 자가진단 및 상담 교수를 통한 음주운전 심화 상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요, 이 한국이 이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교통안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또 이 통계로 반증이 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도로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그런 사안이 있으신지요? 이 도로교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행자 내지는 운전자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에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을 통한 어떤 그런 홍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어떤 도로상의 또 불가피한 어떤 도로상의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시행청에 저희들을 통보하고 있고, 네. 또 이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스쿨존 제로화 그런 교육 홍보활동, 그리고 또 어르신애들, 특히 요새는 고령자들의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실제로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문화, 특히 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상당수 피해자가 노인, 즉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이를 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저희들 보행 사망자의 54%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였습니다. 아, 절반이 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간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던 자동차 중심의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오던 과정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두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 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과거를 좀 회귀해 보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인구 300만 거대 도시인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인천 시내 도로의 주행 속도를 시속 기존 한 80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0km로 전체 구간을 다 낮추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셨어요. 그 덕분에 이제 도로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자동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와보니까 이 인천의 특징이 그 구도심 도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도로에 따라서 제한 속도가 좀 달랐습니다. 80이 있는 곳이 있고 70이 있는 곳이 있고 60이 있는 곳이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 운전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속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연구 결과에 보니까 외국 사례를 보니까 시내에서 한 10km를 이렇게 제한했을 때 한 12%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가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런 네. 운전자 오히려 도로가 막힌다 뭐 이런 하소연도 있었고요. 네.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올해 내가 여기 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제가 여기 인천경찰청이 알아보니까 올해 전국에서 인천이 교통사고 감소율이 1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했던 게 차근차근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이사님께서는 이 아이디어맨이다라는 그런 별칭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소하지만 일상에 적용해서 큰 효험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발하다 또는 신선하다 이런 정책 감각을 좀 갖추셨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령 인천경찰청장 그 재임 당시에도 기마대를 창설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인천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경찰을 상징하는 기마대가 행사장에 꼭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기념 촬영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건 제 생각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 제가 평소 존경했던 어떤 언론인 한 분이 저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관광도시를 표명하는 도시치고 기마경찰대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데는 반드시 기마경찰대가 있는데 왜 인천은 관광도시로 표명하면서 없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그래서 인천의 어떤 독지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내가 그 순찰대를 만든 건데 그때까지는 각 사이카가 각 경찰서마다 2대씩 지금 나가 있어가지고 분산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카라는 게 이게 집중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갈대그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모았어요. 한 20몇 대를. 그래서 순찰대를 편성해서 교통 소통과 안전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주변의 여론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실행력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군요. 저는 별로 그 아이디어는 별로 없지만 그 아이디어를 볼 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천과 경기 지역이면 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천 300만 명, 경기 지역 1,300만 명, 무려 1,600만 명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로 교통 상황은 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런 점이 좀 다르더라, 또는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어떤 맞춤형 도로 개선 사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인천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그 인천의 교통의 특성이 항만과 7개 공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어지는데 그 도로가 또 구도심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심이 되고 있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특히 사거리에서 좌우회하는 그런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특히 공당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정체가 심한 그런 특성이 있고 경기 지역은 전국의 모든 국도가 서울을 향해서 오면서 반드시 경기도를 겪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국도의 어떤 밀집도에 따른 교통량 증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있을 때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또 하나는 인천이든 경기 지역이든 보면 신도시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교통정책을 할 때 보면은 인천만을 위한 정책, 또 경기도를 위한 정책, 서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도권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경기와 인천과 서울이 서로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이 상호 보완적인 또 완충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데 보면은 지금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의 도로를 넓히다든가 더 확장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도로 개선 사업을 통해서 또는 신호 주기를 갖다 적절히 변경시켜서 소통과 안전을 좀 강화하고 그 신도시가 지금 많이 들어섰을 때는 도로를 중앙에 십자 간통 도로를 내고 그 외에 그 지금 현재는 순환도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네. 충분히 안전과 소통이 동시에 이렇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광역도로 계획망을 구축을 할 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수용을 해서 좀 실현시켜 볼 그런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요, 이 국내 도로교통 안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 또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시설 안전성 조사를 첨단 그 점검 차량을 활용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그 점검 차량은 각종 이 첨단 센서와 계측 장비를 장착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한 도로 환경 개선이 가능해졌고 우리 직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첨단 센서와 계측 장비를 장착한 점검 차량으로 그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문제도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 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렇다고 또 운전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연 평균 11.3%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등과 같은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 남부면허 시험장이 올해부터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치매 고령 운전자에게 부산시에 등록된 상업시설 이용 시에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이렇게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화제를 약간 바꿔보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으로는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 자율주행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안정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경제성과 능률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를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사람의 실수, 즉 운전자의 실수, 그러니까 졸음운전이라든가 가속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할 때 난 게 한 거의 90%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결함은 거의 1, 2%밖에 되지도 않고 예. 또 그 나머지는 뭐 기상과 도로상의 결함이 결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시대가 오면은 바로 이런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유 경제와 결합이 되면은 이 자율주행차는 네 가구에 한 대 정도 서로 공유해서 아주 경제적으로나 최소한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막바로 시내를 주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의 능력, 즉 법규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바로 면허제도는 겁니다. 네. 예. 그와 같이 자율주행차도 어떤 그런 제작사에서 만들어 나오면은 관리법에 의해서 그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차량에 대한 기계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할 겁니다. 네. 그게 통과되면은 그러면 이 차량이 정말 현실의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가, 또 돌발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느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AI,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차의 면허 제도를 좀 연구하고 있고 그에 대비한 어떤 검증 센터라고 그래서 도로하고 똑같은 그런 데 되는 어떤 그런 검증 센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AI,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센터까지 만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 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좀 진전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어찌됐든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과 이 북의 서로 다른 도로교통 상황, 또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간극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한 준비도 미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 그분들이 내려와서 가장 어려운 게 사회 적응 운동 중에 그쪽의 교통 안전 의식과 또는 교통 표시판 또 교통 용어가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전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지금 한 거의 70여 년 넘게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면적 교류나 통일 준비기에 교통 법규의 차이, 그리고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도로교통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표준화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지금 이미 TF를 조직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표준화된 어떤 준비 작업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무거운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눠서 좀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가벼운 얘기 좀 나눠보죠. 평소 이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삶의 지표로 여기고 있는 경구나 사자성어 또는 어떤 삶의 신조가 있다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양습창훈이라는 걸 내 가장 좋아하는 신조어로 하거든요. 양습창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을 양자에다가 습관, 좋은 습관이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런 좀 적극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매사에 좋은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이 많이 하다 보면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된다. 그 습관은 바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말을 아주 좋아하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양습창훈. 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시 좀 무거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소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함을 대신해서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0대 총선, 그러니까 2년 전에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직접 출마를 하셨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제 2년 후면 다시 또 총선이 있게 되는데요. 혹시 재도전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하고 싶죠. 그렇습니까? 솔직하시군요. 하고 싶죠. 하고 싶고 네. 또 이게 한 번 떨어졌으니까 두 번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설욕하고 싶은 생각이죠. 근데 이건 생각이지. 내가 생각하고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여러 가지 성숙돼야 되고 그래야지 제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 정치를 구태여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도전 의식, 그건 어떤 의식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어떤 고민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좀 더 많았는데 네. 공직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되면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스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33년 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많이 받았다. 그럼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은 그 사회에 다시 보답하고 환원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응당 사회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봉사하는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되지 않겠냐. 그건 입법부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끝으로 이사장님,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있다라면 한 말씀 좀 듣고 맺을까 합니다. 예. 아까 제가 가장 좋아한 성어가 양습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운전도 곧 습관입니다. 그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뭐냐? 바로 양보와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들을 도로 위에서 신사운전을 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 교통문화를 꽃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이 마무리는 이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서 우리 공단의 업무와 부합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군요. 예. 또 꼭 필요하죠.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운전, 신사운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매우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매 사안마다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호응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과 함께 이 도로교통 안전 문제를 주제로 대화 나눴습니다. 이 서글서글하고 편안하게 국민들에게 대화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자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